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하남에 앞다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우리나라 첫 전시장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자동차 항공 전문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달 말부터 과도한 빚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 경기도민들의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지원을 받아서 9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기도민인데요.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2.5%,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무담보 대출이 지원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틴스의 업사이드 다운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LG G6 18: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에 부착할 전기차 전용 번호판과 관련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자가용 번호판 그 하얀 거, 가로로 긴 거, 그것과 같은 크기인데요. 글씨체도 같습니다. 다만 약간 하늘빛을 띠는 바탕에다가 태극 문양이 촘촘히 박혀 있고요. 또 전기차를 의미하는 EV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번호판과 관련한 개정 고시가 있던 어제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번 테슬라 한국 상륙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류종은 전자신문 자동차 항공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전기차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전기차는 엔진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면은 기름을 넣어서 엔진에서 이제 구동을 하는 방식인데요. 전기차는 그거 없이 바로 이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엔진을 구동시키고 그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뭡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에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는 이제 연비 향상과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과도기적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터로 움직이는 차가 전기차고 이렇게 휘발유 경유 넣어서 막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으로 가는 차가 내연기관, 내연 엔진을 가진 자동차고 네, 하이브리드는 두 개를 좀 결합한 차겠군요. 네. 이 전기차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전기차 하면은 대표적인 업체 테슬라가 국내 첫 전시장을 어제 열었잖아요. 테슬라 모터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테슬라는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미국의 천부자 CEO가 만든 전기차 전문 업체인데요. 예.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노트북용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2인승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성공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 세단 전기차, SUV 전기차 등 다양한 전기차를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세계 최고 전기차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CEO인 앨런 머스크가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실존 인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네, 해서 이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연기를 하는 건데, 류종훈 기자는 전시장에 가봤습니까? 네, 국내 이제 청담동이랑 경기도 하남시에 이제 각각 전시장이 설치가 됐는데요. 두 곳 모두 다 가봤습니다. 어때요? 타봤어요? 시승해봤습니까? 네, 시승도 직접 해봤는데요. 예. 전기차라는 게 이제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출발되는 순간부터 최고 토크가 발휘가 되거든요.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 S90D라는 모델은 이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제 4.4초 만에 도달하는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 예. 이제 실제 시승을 할 때도 이제 가속 페달에 발을 이제 올리면은 바로 튕겨져 나가는 듯이 그렇게 주행이 가능해서 막 짜릿한 느낌도 들고 엄청난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최대 토크가 그 엑셀레이터 밟자마자 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바로 이게 모터 성능이 최대치 올라간다는 건가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최고로 자동차가 낼 수 있는 힘을 토크라고 하는데 그 최고 토크를 밟는 순간부터 발휘가 됩니다. 내연기관 차는 서서히 올라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바로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힘이 좋다고 그랬는데 전기차는 사실 뭐 힘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우웅거리는 엔진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운전하는 맛이 안 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100km 시속 100km까지 달하는 그 속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이제 4.4초입니다. 4.4초. 네, 일반 자동차들이 10초가 넘어가고 15초 정도 되는데 스포츠카들도 빠르면 이제 5초, 4초인데 그러게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야, 힘이 굉장히 좋군요. 그럼 국내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가능할까요? 주행 성능 면에서는 사실 비교가 조금 불가능하고요. 이제 주행 가는 거리랑 가격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다면서요? 네, 이제 국내 판매 모델은 1억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산 전기차 가격이 3천에서 4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3배 가장 비싸죠. 근데 또 비싼 만큼 또 멀리도 갑니다. 이제 한번 충전을 하면은 약 378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뭐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1억 2,1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기본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풀옵션을 설치하면은 막 1억 6천만 원까지 넘어가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국내 전기차는 그 소형차나 뭐 준준형 위주인데 이거 그 모델 S 크기를 보니까 이 세그먼트 뭐 준대형이라고 그러던데 국내 비슷한 크기 차량은 뭐가 있나요? 국내 비슷한 차라고 하면 제네시스 G80이나 아슬란 같은 큰 차량들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배터리 성능이 이 전기차의 성능을 그 거의 좌우하기 때문에 큰 차를 몰면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빨리 다니까 좀 작은 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델 S는 굉장히 큰 차네요. 네, 엄청 고급 세단입니다. 예. 그러면 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공식 판매를 시작한 건가요, 바로? 네, 현재 사전 예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전시장에 가면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테슬라라는 게 개별 주문 제작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고객들이 이 차량을 인도받는 시기는 한 6월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소비자들도 좀 설레는 기분에 구경하러 많이 가시겠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긴장도 좀 할 것 같고 가서 분석도 할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지금 많이 경계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황소개구리가 이제 생태를 막 교란시키듯이 테슬라 전기차 우리나라를 막 독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걱정도 하시는데 대부분 업체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이 파이를 키우는데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좀 더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황소개구리란 비유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예. 어쨌든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전기차 네. 하루 종일 운전해봐도 전기차 한번 보기가 힘든데 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좀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테슬라가 들어오면 전기차가 갑자기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 실제로 좀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기대인 것 같고요. 당장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좀 관심이 커지고 그럼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도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충전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전기차를 좀 꺼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네. 전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중간에서 몇 번씩 충전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런 인프라 보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올해는 급속 충전기랑 완속 충전기를 2배가량 늘려서 이제 인프라 문제를 많이 해소할 예정이고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유 충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급속 충전소 6곳이랑 완속 충전소 25곳을 설치를 하고 이제 매년 이와 비슷한 규모로 계속 늘려간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전기 자동차는 보통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모델 S가 기본 사양이 1억 2,100만 원이고 풀옵션을 하면 1억 6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되나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 테슬라에는 보조금이 안 돼요? 네, 이제 어허. 환경부가 국내 보조금을 조절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예.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은 완속 충전 이제 완료 시간이 10시간 이내에 돼야지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이제 모델 S90D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 이제 완료 시간이 14시간 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10시간 규정을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10시간 이내 이상 걸리는 거. 천천히 충전을 하는 충전기가 이제 완속 충전기인데요. 예. 이 충전기로 이 전기차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을 시키는 시간이 10시간 걸리면 10시간 이내가 이제 돼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면 뜻이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크면 충전이 오래 걸리고 좀 용량이 작으면 빨리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이번에는 대표적인 모델을 가져왔지만 다음번에는 보조금도 이제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전략으로 배터리 용량이 작은 모델도 지금 들여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충전에 좀 멀리 갈 수 있는 차는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얼마 못 가는 차는 지원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네. 자, 그리고 배우 손지창 씨가 테슬라를 미국에서 탔다는 게 좀 유명세를 타서 테슬라가 국내에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네. 지난해 9월에 이번에 들어온 모델 S와는 다르고요. 모델 X입니다. 손지창 씨가 탔던 거는. 근데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지난해 12월에 미국 연방법원에다 소송을 냈죠. 네, 근데 맞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좀 미지근하지 않을까? 아니면 소비자 책임을 많이 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폭스바겐도 좀 우리나라한테 미지근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해서 테슬라 쪽과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쪽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기존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급발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계에서도 지금 테슬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전에 뭐 전기 부품 같은 게 덜 들어가던 때는 급발진 사고가 없었는데 점차 전기 부품이 많아지고 이게 디지털화되면서 급발진 사고도 덩달아서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차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전기가 IT 관련된 부품이 들어갈 텐데 뭐 좀 우려되지는 않나요? 사실 전자 부품이 많이 늘어나면서 급발진이 늘어난다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급발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좀 더 급발진이 많을 거다, 좀 더 위험할 것이다라는 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자신문의 류종훈 자동차 항공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사진관 주인 김선수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망원동 땅 한 평에 만원 갈 때부터 사진관을 개업했습니다. 그때 당시 돌사진 100일 사진이 한 판에 10,000원 갔는데 40년 동안 변함없이 지금도 돌사진 100일 사진이 한 판에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3월 30일 날에 이제 영업을 그만두고 이제 사진 찾아가면은 4월 30일경에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이 사진관이 없어진다니까 눈물이 나지요. 여기서 돌배기를 찍고 이제 장성해가지고 자기네 애들을 지금 돌배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복덕방이나 이 동네 주민들이 자기들이 좀 알아보겠대요. 전부 다 내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나서가지고 좀 연장해서 좀 해달라고 뭐 수백 명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있고 가게만 있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그냥 웃으면서 내가 여기서 이 기구를 옮겨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권리금이 많고 집세가 비싸고 이 주변에 가게들이 월세가 너무 올라서 우리도 80만 원씩 냈다가 2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적당한 자리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나라에서 서민을 위한 영세업자를 위한 어떤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되겠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마포구 망원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선수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월세 80에서 200만 원 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 부담을 넘어서서 이거는 충격으로 다가오셨겠는데요. 이 동네에서 30년 동안 사진 셔터를 누르셨다고 하는데 근데 가격은 안 올리셨대요. 얼마나 싸냐면요. 증명사진 9장에 여권사진 8장을 합해서 10,000원. 돌사진 액자 포함해서 10,000원. 정말 싸죠. 이게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네가 뜨면은 그 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뭐 임대인, 임차인, 거주자가 포함되는 그분들이 다 밀려나는 현상인데 뭐 홍대나 신촌, 가로수길, 여기 망원동을 포함해서요. 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 동네 주민분들도 안타깝다고 마지막으로 사진 찍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세입자를 위한 법이나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죠.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김현철이 부른 동네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오빠 원조 남진입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젊게 사는 비결 YTN 뉴스 FM입니다. 시사 뉴스를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쑥쑥 그냥 알려줘 보는 데다가 좋은 노래까지 함께 나오고 또 이러니까 젊어지는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YTN 라디오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를 들어보며 천년만년 젊게 살아보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은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는 여행지 추천 또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나민 씨. 이 생기 봐라.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LG G6 18: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엄마,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수학 문제니? 계산으로 푸는 수학이 아닌 생각으로 푸는 수학의 시대. 웅진북클럽. 학교 성적부터 독서 습관까지 웅진북클럽. 수학이 쉬워지는 웅진북클럽. 수학.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송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또 잘 드셨습니까? 먹는 걸 가늠할 수가 없네요. 요새 하도 먹고 다녀가지고. 이 봄이 되면은 또 입맛이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사계절 입맛이 돌아서 문제이긴 한데요. 봄 되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점점 살이 찌고 있네요. 이 입맛이 떨어진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현주 기자도 있었군요. 그게 뭔가요? 예.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죠.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 네, 그 부산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조용필 씨가 부른. 네, 그 노래 중에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한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오륙도입니다. 오륙도. 부산하면 많은 분들이 오륙도를 아시지만 막상 오륙도를 가까이에서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은 별로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륙도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제 군산에 가서 또 섬을 둘러봤는데 네. 이번에는 남쪽 바다로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는데요. 3월 중순인데 바닷바람은 아직 좀 찰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부산의 해파랑길과 갈매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었습니다. 네, 밤이 되기 전에 낮에 걸어 다니시기에는 정말 포근하고요. 예. 얇은 점퍼 하나 입고서 딱 여행 다니시기 딱 좋은 날씨예요. 낮에는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바닷바람 차겠지만. 아니 그리고 바닷바람이 되게 훈훈해요. 부드러워요. 봄이 왔구나. 봄이 왔습니다. 이 오륙도 이게 어딜 보면 좋을까요? 오륙도 이름 의미는 아시죠?
동쪽에서 바라보면 6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바라보면 5개로 보인다 해서 5, 6도예요. 전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항의 입구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해운대 앞바다에서도 5, 6도는 보여요. 되게 막연히 먼 곳인데 막상 5, 6도를 명소로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5, 6도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용호동의 그 송두말 절벽 위에 수평으로 세워진 그 5, 6도 스카이워크가 생기면서 5, 6도를 굉장히 가까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5, 6도 스카이워크는 그 바다 쪽으로 한 9m 정도 이렇게 세워진 투명 유리로 세워진 그 길인데요. 약간 짧은 감이 있긴 하지만 딱 발 아래로 가파른 절벽과 출렁이는 파도가 한눈에 들어와서 짜릿한 감흥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앞에 서면 가장 멀리 있는 등대섬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 멀리에 그 달맞이 언덕과 해운대와 시원스러운 바다의 풍경이 딱 가슴에 그대로 딱 안기는 곳이어서 누구든 가면 기분 좋게 그 부산의 바다를 품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높은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길이가 길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을 받는 데도 있잖아요. 이곳은 일단 무료예요. 입구에서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게 덧신만 신으면 누구든 입장이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풍광이 아름다워서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는 약간 그 포토 포인트가 되고 있으니까 봄날에 푸른 봄바다를 찍고 싶으시면 이걸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요. 또 부산 한번 가는데 그 정도 잠깐 무서운 거 참아야 되는데 사진 찍는 거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어디를 배경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스카이워크에 딱 뒤에 서시면 뒤쪽으로 5, 6도가 바로 가까이 보이고요. 그리고 스카이워크 말고도 5, 6도 해맞이 공원 쪽에서는 바닷가 절벽을 따라서 이렇게 데크랑 그 길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5, 6도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동쪽 해안길을 종단하는 해파랑길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작점인 길을 따라서 이 길을 쭉 지나가지고 광안리 해변까지 걸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3월 말이 되면 부산에도 벚꽃이 피는데 광안리 해변에 닿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그 옛날 만화영화 빨간 머리엔 하면 떠올리는 그 벚꽃이 날리는 그런 풍광의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광안리 해변으로 딱 가시기까지 봄 딱 걷는 여행을 즐기시기 되게 좋은 코스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보시고 언덕도 넘으시면서 풍경도 보시고 꽃도 보시고 해수욕장도 즐기시면 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4월쯤이었는데 4월 초에 결혼식 사회보러 부산을 갔었는데 벚꽃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부산도 곳곳에 벚꽃 명소가 많아서 봄 여행지로 참 좋습니다. 자, 부산까지 왔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죠. 그렇죠. 부산의 봄철 그 별미 중에 하나가 갈미조개라는 게 있어요. 갈미조개? 네. 낙동강 하구에서 자라는 그 조개인데요. 그 조개의 모양이 갈매기의 부리와 닮았다 그래서 갈미조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5, 6도 해안선에서 그 5, 6도 오션 스카이워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그 광안리가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광안리 그러니까 그곳에 가시면 이 갈미조개를 갈쌈구이로 드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쌈구이는 뭐냐면 조개를 불판에 살짝 구운 다음에 삼겹살을 살짝 다시 구워요. 거기에다가 아삭한 콩나물을 얹어서 삼합으로 먹는 조개와 삼겹살과 콩나물을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래서 갈쌈. 그래서 갈쌈구이인데요. 다른 곳에는 없는 별미니까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광안리 쪽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회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광안리에서 횟집이 되게 많긴 하지만 약간 풍경 좋은 곳을 추천을 드리자면 밀락 그쪽에 광안리 쪽 가면 이렇게 화로 집한장이 많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냥 싱싱한 화로회를 사세요. 그걸 포장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해안가 끝쪽에 가면 밀락수변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해질 무렵에 특히 광안대교에 불이 딱 들어오면 그때 깨달으실 거예요. 회맛도 맛도 맛이지만 풍경이 맛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봄바람 불 때 훈훈한 바람 속에서 그 광안대교 바라보시면서 회 한 점 즐기시면 그보다 더 없는 봄의 꿀맛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봄에 가시는 분들 그 꿀맛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갑니다. 꼼꼼하고 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YTN 김선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여의도공원 8배 규모의 녹지와 공원이 생겼네요.
네, 요즘 사무실이나 집 근처에서 작은 공원이나 산책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으세요? 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여의도 공원 8배 규모의 녹지와 공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제 오후에 경의선 지하화로 폐철로 부지에 만들어진 경의선 숲길에 가봤거든요. 예. 지난해 5월 완공된 이 경의선 숲길, 특히 홍대 입구역 근처 이 연남동 구간은 주변에 특색 있는 카페와 또 작은 공방,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면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겨 찾는 명소가 됐죠. 그렇죠. 마침 유모차를 밀고 나온 연남동 한 주민을 만났는데요. 집 근처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또 아이 데리고 평소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5년간 서울의 이 여의도 공원 8배 면적의 녹지와 공원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생활 속 자투리 땅이나 산업화 시대가 지나 버려진 공간을 재생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공원을 확충하고 또 녹지를 늘려왔는데요. 예. 그동안은 월드컵 공원이나 서울숲 등 대형 공원 위주에서 이제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 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 3곳이 공원으로 변신합니다. 5월 20일 서울역 고가를 이용한 서울로 7017이 개장하고요. 70년대 마포 석유 비축 기지를 재생한 공원도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됩니다. 또 폐철길을 대규모 선형공원으로 바꾼 경춘선 숲길, 이게 모든 구간이 하반기에 개방이 돼서요. 서울에서 남양주를 거쳐 춘천까지 가는 그런 자전거 도로도 이어집니다. 예. 서울시는 앞으로 이 태교숲, 유아숲, 청소년 체험의 숲 등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녹색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예, 우리가 도심 생활을 하면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좀 녹지 공간이 많아지면서 그걸 좀 풀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다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 서울 패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이틀짜리네요. 48시간권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은 24시간 동안만 서울 시내 16개 기관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트래블 패스였습니다. 예. 인천공항 내에서도 팔았고요. 명동 관광정보센터, 홍대 입구 관광 안내소 등 서울 시내 10여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만 있으면 경복궁, 남산 서울타워 등 모두 16곳을 입장할 수 있고요. 여기에 교통카드 기능까지 더해 있어서 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편하게 서울 곳곳을 구경할 수 있어 참 인기였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디스커버 서울 패스 48시간권을 출시합니다. 예. 지난해 7월 말 나온 디스커버 서울 패스는 39,900원 가격으로 24시간권, 즉 1일권만 있었는데 이번에 48시간권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드 보복조 출현한 충격을 덜기 위해서 상반기에 관광상품 모바일 장터인 원모어 트립에서 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30% 할인 판매할 예정이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평창 이 주요 관광시설을 연계하라는 특별 패스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실제로 길거리 뭐 화장품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점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좀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직장일 하랴, 뭐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슈퍼맘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담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직장맘이나 예비 직장맘을 돕기 위해서 퇴근길 지하철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어떻게 할지 또 육아휴직을 비롯해서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와 금천 직장맘 지원센터가 퇴근길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 상담을 한 건데요. 예. 내용상으로 보면 이 직장맘과 예비 직장맘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역과 삼각지역은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석계역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그리고 강남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상담사가 나갑니다. 종로 3가역은 매월 세 번째 월요일, 광나루역과 공동역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그리고 동장역과 신길역은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고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나 금천 직장맘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여성분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화 보디가드의 테마 노래죠.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I Have Nothing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